제가 지금 이제 패턴을 만들었는데, 지금 작업한 거는 제가 25픽셀의 원이었기 때문에 여백이 많이 남고요. 그리고 항상 작업은 새로운 레이어에다 작업을 해줘야지만 내가 이 레이어를 또 다르게 응용을 해서 뭐 다양한 걸로 응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또 다른 레이어에다가 이번에는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서 조금 더 큰 사이즈로 한번 해볼까요? 50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정확히 중심을 모를 때는 캡스락을 누르라고 얘기를 했고, 자, 캡스락 눌러서 마우스 커서가 정확히 중심에 잡혀져야 되는데, 이게 어긋나면은 이 정확히 원이 이런 부분에서 맞물려지지가 않아서 약간 오차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 끝부분이 정확히 중심이 이 모서리에 딱 닿도록 해주세요. 근데 아무래도 뭐 손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중심을 볼 수 있는 캡스락을 켜서 브러쉬를 다시 캡스락 누르면은 가장자리가 보여지고 캡스락 누르면은 가운데 중심이 보여지는데 되게 중요한 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더 큰 걸로 해서 제가 패턴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패턴. 그래서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자, 7. 이번에는 내가 새로 만든 패턴으로 칠을 했더니 잘 맞아서 여기 지금 맞물리는 부분이 잘 맞아서 아주 깔끔한 원으로 만들어졌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오버레이라던가 뭐 소프트 라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죠. 자, 이것도 PSD 파일로 여러분들이 두 가지 패턴 만들어 보세요. 자, 파일에서 다른 이름 저장해서 실습 두 번째 걸로 해볼게요. 요거는 되게 유용한 거고 이 패턴은 되게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꼭 한번 만들어 보고요. 요 패턴 저장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에서 이건 내가 새로 만든 거니까 그냥 저장하면 되겠죠? 저장해서 요거는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할 거고 이제 실습 폴더에 3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도트 모양으로 이제 패턴을 응용하는 거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저장 한번 해서 여러분들이 패턴까지 브러쉬와 패턴을 응용을 해봤어요. 자, 이제 그러면 그 챕터 5에 있는 거는 다양한 브러쉬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표현해주고 패턴도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제 5까지 했으니까 이번에는 음, 6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여러분들 과제 제출한 거는 저녁에 내가 여러분들 과제뿐만이 아니고 저녁에 하는 그 애프터 이펙트도 지금 과제 제출을 한 것들이 많아서 정리를 다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예제 6은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서 6, 7, 8, 9, 10, 11까지 하면 되는데 6 한번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첨부 파일 다운 받아봅시다. 예제 6은 왠지 색감 보정에 대한 거일 것 같거든요, 느낌에. JPG가 많은 거 보니까 색감 보정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잘라내기 해서 여러분들
자, PSG 파일 하나 말고 전부 다 색감 보정에 대한 것들이어서 자, 빠르게 열어볼게요. 자, 일단 6-1번. 자, 이제 그 6에 있는 거는요, 뭐 어렵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색감 보정에 대한 걸 했고, 다양한 파일들이 있는데,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색이 좀 치우쳐져 있죠. 자, 복제 한번 해볼게요. 자, 원본과 비교해 보면서 색을 보정을 할 건데, 색 보정에 대한 거는 이미지 메뉴에 조정이라는 메뉴 안에 전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이 중에 자동으로 잡아주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어 내가 자동 색상으로 한번 해보면 원본과 비교했을 때 얘가 자동으로 컬러를 잡아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수동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그냥 포토샵에 있는 자동 기능을 가지고 자동 톤, 대비, 색상 이 세 개의 메뉴로 내가 색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기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을 해보고요. 이제 수동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자, 6-2-1번. 자,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로 복제해서 비교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원본하고 비교해보라고 복제해 놨고요. 지금 내가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여기서 색이 내가 볼 때 약간 좀 탁하고 약간 어두워. 그러니까 날씨가 되게 흐린 날에 찍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색감 보정은 이미지에 조정에 웬만한 게 다 있는데, 자, 맨 위에 있는 명도와 대비부터 볼게요. 명도를 약간 높여주고 대비값을 약간 강하게 했더니 아까보다는 조금 더 선명한 느낌이 들어요. 자, 레거시라는 거는 이제 과거 버전으로 해서 원래의 기본적인 방식으로 해서 밝기와 대비를 했더니 조금 더 고대비화가 되는 느낌으로 훨씬 더 값이 크게 적용이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레거시 체크도 한번 해보고 기본으로 체크해서 원본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결과물을 여러분 찾으면 되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의 이 명도하고 대비예요. 가장 기본이기도 하죠. 자,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6-2-2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해주고 싶으면 뭐 자동 색상 같은 거 잡아주면은 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을 컨트롤 Z 잡아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벨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전문가 영역이긴 해요. 이게 뭐냐면은 어두운 톤, 중간 톤, 밝은 톤. 톤별로 잡아주는 거예요. 톤별로. 나는 지금 중간 톤이 약간 치중돼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중간 톤 보정을 좀 해주고 밝은 톤 좀 보정을 더 해서 내가 원하는 톤별로 조정을 해주는 게 레벨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약간 치우쳐져 있는 느낌을 내가 보정을 해주겠다라고 할 때는 레벨 값을 가지고 보정을 해주기도 해요. 다양하게 색감 보정을 하는 것 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톤별로 조정을 해주는 게 레벨이에요. 자, 이제 이거는 약간의 역광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역광만 보정해주는 기능이 어떤 게 있냐면, 여기에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 요거는 역광 느낌으로 이제 색감 보정이 필요할 때에 이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으로 해주면 역광이 좀 보완이 되고요. 옵션을 확장을 해주면 또 이 어두운 영역과 밝은 영역을 또 디테일하게 어두운 부분만 내가 색감 보정해주고 그다음에 색조, 뭐 밝은 영역만 내가 또 보완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안쪽에 너무 밝잖아요. 그럼 내가 밝은 부분만 따로 보정을 해주겠다라고 할 때는 여기 있는 내가 보정을 더 해서 그 안쪽에 있는 부분만 또 보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파일에서 4번 저장해서 원본과 다르게 음, 역광 보정을 했고 그다음에 또 디테일하게 안에 밝은 부분만 색감 보정을 해줬어요.
PSD 파일로 오늘 3번까지 했으니까 JPG로 해주는데 번호는 4번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역광 사진은 보정을 해줬고요. 자, 6-3-1번 봅시다. 요거는 아까 어떤 색으로 약간 치우쳤을 때 자동 톤 대비 이런 게 있는데 컬러 밸런스라는 게 있어요. 색상 균형. 이제 채도 이거는 워낙 많이 있으니까 컨트롤 U. 색조 채도 이외에 색감에 대한 컬러를 균형감 있게 잡아주는 게 이제 컬러 밸런스라고 해서 컨트롤 B. 녹색이 너무 많죠? 녹색을 좀 빼볼까요? 옐로우 쪽으로. 그러면 약간 정상적인 색감으로 지금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또 내가 일부러 더 그린으로 잡아주면은 아예 색감 전체가 아까 블루가 들어 있었는데 아예 블루가 더 들어간 느낌으로. 그래서 이 색상 균형 같은 경우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컬러감을 내가 원하는 톤으로 보정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흑백 사진 같은 경우는 아예 또 톤을 넣어주기도 하고 그런 기능이 컬러 밸런스예요.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거 넘어가고요. 6-3-2번 보면은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주고 색칠해 보라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 그 바다 있고 돌산, 하늘, 그라디언트로 칠을 했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선택을 빠른 선택으로 해서 칠을 해주고 아까 했었던 컨트롤 B 있죠. 컨트롤 B. 컬러 밸런스.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색을 더 넣어주는 것들이거든요. 음, 그래서 뭐 요거는 선택을 해서 이거 컬러가 있는 것처럼 완성을 해보라라는 예제인데 특별히 어렵지 않아서 이것도 넘어갈게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했었고 6-4번 볼게요. 자, 이제 요거는 요 레이어를 컨트롤 J 카페에서 비교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보면은 굉장히 채도가 많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거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채도를 높였거든요. 채도.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컨트롤 U 누르면은 뭐 색도 바꿀 수 있지만 채도값 같이 높여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채도를 이렇게 높여가지고 원본보다 훨씬 더 채도를 살렸다. 원본과 비교해 봤을 때. 근데 약간 깨져요. 채도를 높이면. 그래서 뭐가 보완이 되냐면은 다시 요거 컨트롤 J 눌러서 비교해 볼게요. 활기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활기. 활기는 일방적으로 채도를 높이는 거에서 조금 더 생동감 있는 느낌으로 살려주면서 채도를 같이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가 과도하게 깨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이 활기라는 기능. 채도를 기본적으로 높여주지만 어느 정도의 생기 있는 색감으로 보정을 해서 이미지가 과도하게 깨지지 않도록. 여기 비교해 보면은 채도만 높인 것하고 활기라는 값을 가지고 높인 것하고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이 기능이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고 과거에는 이 활기라는 바이브런스라는 기능인데 이 활기라는 기능이 과거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채도를 좀 더 보완한 게 활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많이 사용이 돼요. 이 활기라는 기능도. 저장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색감 보정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보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거는 뭐를 할 거냐면은 흑백으로 바꿔줄 건데 흑백으로 바꾸는 거는 되게 많아요. 자, 색조 채도에서도 흑백으로 바꿀 수 있어요. 채도를 빼주면. 그리고 혹시 레이어를 구분하면서 할게요. 이거를 원본 남겨놓고 컨트롤 J. 일단 그냥 쉽게 하는 거 뭐가 있냐면은 흑백으로 바꿔주는 거는 채도 감소를 한꺼번에 해주는 거는 컨트롤 시프트 U. 자, 요 느낌하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흑백을 해주는 거. 이게 보면 흑백이라고 기능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기본으로 흑백으로 해주긴 하지만 원래 원본이 가지고 있는 색감별로 내가 더 디테일하게 음영을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흑백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한 흑백이 아니고요. 이 화일에 원래 가지고 있는 색의 속성을 살려서 더욱더 디테일하게 흑백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이 흑백이란 기능이에요. 비교 한번 해 볼까요? 단순히 흑백한 것과 내가 톤별로 나눠서 흑백을 잡아준 거는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요 흑백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한번 해 보세요. 자, 요거는 완성. 5 번으로 할게요. 자, 흑백 다 했으면 자, 안 해 봤던 기능 중에 뭐가 있나? 레벨, 곡선, 노출. 곡선 한번 볼까요? 곡선. 곡선은 그래픽 값으로 색감에 대한 보정을 해 주는데 이 그래픽 값은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에 대한 거거든요. 내가 중심을 잡아서 톤을 올려 보면은 톤이 훨씬 더 밝아지고 톤을 내려 보면은 어두워지는데 내가 컬러의 양을 보면서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반적인 분야보다는 쪼끔 더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색감 보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는 좀 디테일하게 색감 보정을 해 주겠다.'라고 할 때는 뭐 레벨 또는 곡선 요런 걸로 해 주면 되고요. 자 자 이렇게 되게 화려한 꽃이 있는데 보통 우리 TV 사러 가면은 가전제품 매장에 이런 샘플들이 보여져요. 그러면 이런 건 다 인제 뭐 해상도 같은 거 보여줄 때 많이 보여진 예제들인데 요 예제는 컨트롤 U 눌러 가지고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는 게 이 색조하고 채도에 대한 메뉴인데요. 이 왔다 갔다 해 보면은 컬러 바뀌는 건 우리 많이 했던 거고 이 하나로 채도도 할 수 있고 밝기도 어둡고 밝고 다 할 수 있고요. 뭐 다 할 수 있고 단순한 색으로 해 주고 싶다 그럴 때는 색상화 클릭을 해 주면 컬러 흑백에다가 컬러 밸런스 해준 것처럼 그러면 뭐 내가 채도를 높여 주고 색조를 바꿔 주면 어떤 색이든 다 표현해 줄 수가 있고요. 색상화 체크를 풀면 원래의 다양한 색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색조하고 채도라는 기능은 하나이지만 굉장히 많은 거를 다 변화를 줄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이 활용해 주고 단축키도 쉽죠. 컨트롤 U만 눌러 주면 되니까. 그게 제일 사용을 많이 해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 포토샵 수업이 다 끝나도 꼭 기억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컨트롤 U 눌러서 다양한 색감으로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것. 예 뭐 많이 했던 거니까 저장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 챕터 6은 그 색감 보정에 대한 것들이어서 크게 어려운 것이 없어요. 자 6-7 번. 자 요거는 그라디언트를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라디언트를 입힐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라디언트 맵이라는 기능이에요. 그럼 여기는 그라디언트 맵은 우리가 전에 그라디언트를 해 주면은 그때 왜 바다 있고 나무 저기 그 돌, 산, 하늘이 있으면 그냥 입혀 주면은 이미지가 다 덮여지는데 얘는 마치 블렌딩 모드로 해준 것처럼 음 이미지는 그대로 있고 이 위에서 색감만 입혀지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그대로 두면서 거기 입혀지는 색감만 '두 가지 톤으로 응용을 해 주겠다.'라고 할 때 넣는 게 그라디언트 맵이라는 기능이에요. 뭔가 되게 예술적이기도 하고 공포물처럼 응용이 됐죠. 그래서 원본과 비교해서 보면은 굉장히 큰 어 효과를 넣어 줄 수가 있어요. 그라디언트 맵. 이것도 뭐 특별히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6-8번 볼게요. 자 여기는 지난번에 한번 그 소녀 이렇게 풀숲에 누워 있고 그 핑크색 꽃만 색을 바꿔 봤는데 마찬가지예요. 색상 대체. 색상 대체는 먼저 선택을 해 줘요. 그러면 어 핑크이지만 이것만 바꾸는 게 아니고 쪼금 더 다양한 핑크. 그러면 인제 플러스로 눌러 주면은
훨씬 더 다양한 컬러의 핑크가 적용이 되고 이 상태에서 내가 색을 바꿔줄 수 있고 허용량 같은 경우는 내가 확장할 때마다 선택했던 컬러보다 조금 더 확장이 됐기 때문에 음, 훨씬 더 쉽게 색감에 대한 보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선택한 특수한 컬러만 내가 원하는 색으로 바꿔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색상 대체를 가지고 컬러를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저장해 보는데 나보다 더 디테일하게 색감을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8-6번은 색감을 대체해 주는 것. 선택한 컬러를 조금 더 확장해서 색상을 대체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고요. 6-9번은 메뉴가 있죠? 이름, 인버트. 인버트는 색상 반전이에요. 여기 보면은 반전. 인버트니까 컨트롤 I 눌러볼까요? 컨트롤 I. 마치 아날로그 카메라의 필름처럼 보여지죠? 컨트롤 I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컨트롤 I. 자, 그리고 요거는 포스터라이즈는 포스터화예요. 이게 뭐냐면 뭐가 있냐면은 포스터화라고 해서 약간 만화처럼 사진이지만 약간 만화처럼 바꿔주는 게 요거고요. 앞에 있는 트레솔드는 고 대비라고 해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은 한계값이라고 되어 있어. 트레솔드. 그러면은 내가 색감을 약간 그 비트맵화 시킨 것처럼 음영 조정을 해서 굉장히 고대비화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여러분들이 요거 과제 해주는데 뭘로 해주냐면 여러분 얼굴 또는 내가 좋아하는 인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어, 누구로 한번 해볼까요? 이게 내 사진이다 라고 가정하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넣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요 사진 크롭해가지고 뭐 늘려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얼굴만 할 거라 가지고 여기 얼굴만 크롭 한번 해볼게요. 크롭 자르기. 자, 요 레이어 3개 만들 거거든요. 레이어 3개. 그러면 이미지 사이즈 324잖아요. 그러면은 곱하기 3 할 거거든요. 324. 복잡하면은 캔버스 크기를 상대치로 하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아까 너비를 324 곱하기 2니까 648. 648. 저는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은 저랑 다르겠죠, 값이.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그러면 자, 이 레이어는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내려주고 컨트롤 J 눌러주면 또 레이어가 나오겠죠. 제가 빨리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는 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컨트롤 I 반전. 자, 얘는 포스터화. 포스터화는 레벨 값 다 다른데 레벨 값 그냥 기본 4로 해줄게요. 요건 안 해도 되고 여러분들 걸로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는 고 대비 한계값 붓으로 해주는데 조정을 해서 음영을 얼마큼 잡아줄 것인가.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되게 이쁘네. 청초해 보이네요. 이렇게 해볼게요. 약간 뭔가 아트웍 작품처럼 보여지죠. 자, 고대비에 하나 한 거, 약간 심령 사진처럼 무섭게 됐는데, 그 다음에 포스터화 한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계값이라고 해서 마치 비트맵화 한 것처럼 응용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여러분들 작업해 보세요. 자, 4번 저장해서, 요거는, 뭐, JPG로 할게요, 그냥. 실습에 오늘 작업한 거 7번. 자, 이거 꼭 해보세요. 여러분 사진으로 해도 되고,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다른 인물, 캐릭터,
이왕이면 자기 사진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명도가 좀 좋은 걸로 해주세요. 모든 편집은 항상 기본은 선명한 화일을 써주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했고요. 나머지 이제 실습이거든요. 실습. 근데 이제 실습할 때 요거는 교재 보고 작업을 해야 돼가지고 이제 복잡한데 책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요거 좀 볼게요. 자, 이 파일은요. 지금 비어있는 캔버스에다가 지금에 있는 상황을 그림처럼 넣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컨트롤 J 눌러주면 레이어가 복제가 됐고 컨트롤 T 눌러서 자, 이 파일을 축소를 해주는데 그냥 축소하는 게 아니고 여기 왜곡을 잡아줄 거예요. 왜곡. 자, 단축키로 컨트롤 눌러주면은 얘를 왜곡시킬 수 있어요. 컨트롤 눌러서 왜곡. 잘 잡아야 되겠죠? 또 컨트롤 눌러서 여기 이렇게 또 컨트롤 눌러가지고 지금에 있는 캔버스처럼 자, 응용을 했으면 엔터. 자, 지금 사진이 들어갔는데 나는 사진을 마치 그림처럼 해주고 싶다. 아까 배웠던 게 이미지 조정해서 포스터화 시켜주면 약간 그림처럼 바뀌어지죠. 그리고 여기 투명도를 약간 흐리게 넣어서 그림처럼 운용해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붓 있거든요. 붓은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 씌우고 블랙으로 자, 브러쉬로 블랙으로 붓이 있는 부분만 잘 칠해줘야지 그 부분이 투명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붓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흰색으로 보완을 해주면 다시 불투명이 되겠죠. 이런 거는 레이어 마스크로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이 파일이 이렇게 투명하더라도 지금 보여준 것처럼 붓이 보여져야 돼, 붓. 붓이 보여지게끔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투명도를 약간 낮춰서 그림처럼 운영을 해볼게요. 자, 요거 작업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는 파일에서 사본 저장해서 8번.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끝났고요. 두 개가 남아있는데 이것도 책 보고 해야 돼가지고 6-4번 볼게요. 이거를 약간의 뭐 포스터화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책에서는 고대비로 운영한다면 색 넣어주는 기능이 있어서 고대비로 먼저 수정 한계값 색감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보고 보정을 더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컬러를 입혀주고 싶거든요. 컬러를 입혀주는 거는 그라디언트 맵으로 해줄게요. 그라디언트 맵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컬러로 여러분들이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색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또 이 톤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컬러. 중간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컬러를 만들어서 응용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색으로 한계값 넣어주고 색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으로 응용을 해서 저장을 해볼게요.
자, 오늘 저장한 게 많은 것 같거든요. 9번까지. 자, 이렇게 해서 챕터 6은 이제 금방 끝났어요. 그러면 6은 금방 끝난 이유가 색감 보정에 대한 것들이고 특별히 뭐 어렵지가 않고 이 중에 유용한 거 뭐 다 비슷비슷하게 활용이 되는데 역광 보정할 때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으로 작업을 해주고 컨트롤 U 누르는 거는 그냥 두루두루 활용을 많이 해주는 거고요. 컬러 밸런스도 많이 활용이 되고요. 채도를 높일 때 활기 값을 조정을 해서 너무 픽셀이 깨지지 않게끔 채도를 높여주는 기능이 활기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그 포스터화 시키고 뭐 한계감 넣어줘서 고대비화해서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예제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작업한 거는 무엇을 필수로 해야 되냐? 이거는 무조건 필수로 해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음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음,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일단 3개 해주고 그리고 요거는 뭔지 같이 다시 열어볼게요. 아, 패턴은 무조건 해주세요. 패턴. 패턴은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거 나한테 보여줄 때 여러분들 패턴 내가 이거 보여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혹시 내가 더 만든 패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보여주는데 중요한 건 얘가 아주 딱 맞물려야 돼. 깔끔하게. 그래서 이거 보여줘야 되고 편지지 만들어 보세요. 여기서는 이 가이드라인 안 보이게 하려면은 컨트롤 H 눌러가지고 안 보이게 해주면 되고요. 요거 다양한 여러분들이 브러쉬 이거 말고 내가 또 등록해주고 싶은 뭐 브러쉬 있으면 해주세요. 근데 결과가 너무 요란하지 않도록 해주고 요거 만들어 보고 이거는 꼭 해주세요. 자, 이것도 본인만의 흑백으로 해서 조금 느낌 있는 흑백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고 내일 출석 부를 때 여러분들이 지금 한 화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내 거 좀 보여드릴게요라고 한 학생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너무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챕터 6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 챕터 7을 미리 좀 다운로드 받아볼까요? 내일 할 거. 7 들어가서 첨부할 다운로드 받고 7은 다양한 필터일까? 어떤 걸까? 음. 얼굴 가상 성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관련한 다양한 그 힐링 브러쉬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재미있게 할 수 있으니까 아, 이거 잘 봐주세요. 챕터 7 안에는 이 인물이 많아, 인물. 인물이 많은 이유는 뭐 이렇게 보정할 것들이 많아서. 이거 좀 더 해볼까요? 그러면 음. 자, 내일은 지금 내가 보여준 거대로만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필수로 해주고 쉬운 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7-4. 저장하지 않은 거 위주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사진은 뭐가 문제가 있나요? 정목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이제 이렇게 플래시를 탁 터트리면은 그 빛이 번쩍하면서 눈에 이렇게 빛이 맺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레드 아이 툴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내가 그 메뉴가 없으면 자, 여기 보면 정목 현상 도구라는 거 있죠? 눌러서 그냥 눈동자에다가만 클릭해주면 바로바로 정목 현상이 이 보완이 되니까 뭐 얘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레드 아이 툴에서 정목 아이 현상 보정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 잠깐 볼까요? 자, 여기 있는 기능은요. 이거 없애고 싶거든요. 이런 거. 자, 그럴 때 보면은 패치 도구라는 게 있어서 이 패치 도구는 선택을 먼저 해서 옆에다 이렇게 갖다 놔요. 그럼 깨끗한 부분으로 이렇게 복구가 되거든요. 이거 얼룩이졌죠? 선택을 해가지고 깨끗한 부분에 갖다 놓으면은 깔끔하게 돼요. 그리고 옮겨주면 깔끔하게. 이거 선택해서 옮겨주면 깨끗하게. 그래서 요거 패치 도구는 이제 요거 말고도 지금 여기 보면은 소스로 할 거냐, 대상으로 할 거냐에 따라 다른데 요거 좀 더 깊게 나가는 거는 이제 내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일 여기 보면 이제 문신한 손이 있거든요. 여기 문신한 손을 가지고 이 문신을 팔목에도 옮겨보고 문신을 지워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작업을 내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다양한 색감 보정에 대한 거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보여달라고 한 것들 응용해서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